2006년 3월 15일 강릉. 거기 아직도 사람이 살아? 내가 그 말을 들은 건 이사 첫날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내 방 문이 계속 열렸으니까. 2023년 가을 나는 혼자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이사를 왔다. 34, 회사를 그만두고 번아웃 끝에 선택한 일이었다. 한 달만 쉬자. 처음에는 그것뿐이었다. 한 달 살기 숙소를 고르다가 우연히 눈에 띈 집이 있었다. 강릉 외곽 작은 단독주택. 사진에는 창문 너머 바다가 보였고 정원이 작지만 예뻐 보였다. 무엇보다 한 달 20만 원이란 가격이 말도 안 됐다. 도시에서 지친 이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라는 소개 문구에 나는 별 생각 없이 계약서를 썼다. 이사한 첫날 늦은 오후였다. 짐을 정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인상의 분이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구나. 방 조심해요. 네, 방이요? 응. 이 집 원래 5가족이 살다 나갔거든. 다 같은 이유로. 그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단 한마디만 남겼다. 잠 안 오면 문을 다시 봐요. 나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이 며칠 뒤 내 삶을 뒤흔들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낯선 집에서 맞이하는 첫 잠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해풍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으니까. 나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잠에 들었다. 그러다 새벽 3시 11분. 덜컥 무언가 열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닫았던 내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는 걸. 누구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밖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일어나 방문을 닫고 문고리를 확인했다. 정상. 문도 잘 잠긴다. 바람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 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벽 4시 22분 문이 또 열렸다. 이상했다. 나는 분명히 문을 잠갔고 창문은 다 닫았는데. 다음 날 나는 문고리를 자세히 살폈다. 오래된 철제였고 안쪽에서 잠그면 자동으로 걸리는 구조. 한 번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새벽 3시만 되면 문이 덜컥 열렸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방이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에요. 예전 세입자들도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뭐 기분 탓 아닐까요? 기분 탓? 새벽마다 스르르 열리는 문이. 그날 밤 나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걸어두고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파일을 틀자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3시 8분경 끼익 덜컥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분명히 사람 발소리 같은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집 근처 부동산에 다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집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얼굴을 굳히며 말을 아꼈다. 그러다 조용히 한 장의 복사된 신문 기사를 꺼냈다. 2006년 강릉 단독주택 화재 사망 사건. 고등학생 누나, 동생 함께 사망. 당시 17세였던 누나가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질렀다고 했다. 방문은 안에서 잠긴 채 연기에 질식한 채 발견되었다고. 그 방이 지금 내가 쓰는 방이었다. 2023년 11월 3일 새벽 3시 12분. 나는 또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이번엔 문턱에 뭔가 서 있었다. 그 방 안에 누군가 있다. 사람이다. 누군가 서 있었다. 분명히 형체가 보였다.
어두웠지만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확실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덮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렇게 밤을 견뎠다. 다음 날 진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던 중 문득 벽 쪽 책장에서 떨어진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겉표지는 바랬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또박또박 쓰인 글씨. 하윤이라는 아이의 생각이, 감정이,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생이 울었는데 나도 무서웠는데 우리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창문에 누가 서 있었어. 검은 머리, 웃고 있었어. 문도 안 잠기고 안쪽에서 잠가도 열렸어. 동생이 말했다. 누나, 얘가 또 와. 그 말 무서웠다. 나도 봤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일기를 한 줄씩 읽었다. 읽을수록 나는 하윤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애가 겪은 두려움,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점점 뒤섞이는 현실과 환상. 공포는 점점 선명해진다.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걸 넘어서 벽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 정전기처럼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이제는 낮에도 느껴졌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시선. 샤워 중 거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검은 형체.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하윤이 정말 화재로 죽은 게 맞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죽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관도 없었고 그냥 화재 흔적만 있었대요. 혹시 시신이 실종으로도 분류됐었죠. 동생은 발견됐는데 언니는 못 찾았대요. 그 말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럼 그 방 안에 있는 건 누구인가? 하윤인가 아니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방문 앞, 책상 옆, 거실, 정원. 그리고 매일 밤 새벽 3시 나는 화면을 지켜보았다. 첫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둘째 날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셋째 날 화면이 순간적으로 뿌얘졌다. 그리고 넷째 날 그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 흰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서 있는 모습. 나는 그 영상을 되돌려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CCTV에는 단 한 장면만 남아 있었다. 그 여자가 카메라를 보고 웃는 장면. 내가 하윤이었다. 그날 이후 내 행동도 달라졌다. 자꾸 거울을 보면 내가 낯설었다. 입는 옷도 바뀌었고 나는 하윤의 글씨체로 메모를 쓰고 있었다. 이게 누군가에게 쓰인다는 건가? 내가 하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그 아이의 일부가 아직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일까? 2023년 11월 10일 새벽 2시 59분. 나는 모든 카메라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었다. 하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겠어. 나는 그날의 진실을 알아버렸다. 노트의 마지막 장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빛을 비춰보자 숨겨진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누가 날 가뒀어. 동생을 지키려다가. 심장이 얼어붙었다. 화재는 자살도 실수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하윤은 방 안에서 동생을 꼭 안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의 고함.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폭력과 방치, 냉대와 분노 그 모든 것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하유는 문을 잠그고 동생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문을 밖에서 잠갔다. 화재는 집 안쪽이 아닌 거실에서 시작됐다. 그 아이는 갇혔고 구조받지 못했다. 어른들은 말했다. 문이 안 열려서 못 구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아이들이 그 방에 있다는 걸 알고도 놔뒀다. 2023년 지금 나는 그 방 안에 다시 누워 있었다. 문은 잠갔다. 그러나 이번엔 덜컥 누군가 문을 밖에서 잠갔다. 나는 갇혔다. 벽이 흔들리고 창문이 안 열리고 불빛이 꺼지고 이 모든 건 되풀이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윤아, 도와줘. 너 지금 여기 있잖아. 그 순간 벽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핸드폰 하나. 2006년 모델. 전원을 넣자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실행됐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숨이 안 쉬어져요. 제발 동생이 이거 들으면 누가 듣게 되면 제발 우리 기억해줘요. 아무도 우릴 찾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순간 울었다. 하유는 마지막까지 세상 누구에게라도 알려지길 바랐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집을 나왔다. 경찰에 신고했다. 17년 전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해달라고. 벽에서 나온 녹음 파일, 일기장, 영상들 모두 제출했다. 지역 신문에 짧게 보도되었고 당시 부모는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꺼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금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작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제목은 문이 닫히지 않는 방 2층 이야기들. 매주 수요일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 듣지 못한 진실, 잊혀진 이름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방송은 이렇게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전 강릉의 그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윤이었고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방송 중에 문득 내 방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면 누군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그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